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오인환입니다.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린 지 이제 2주 만인데, 보편적이지 않은 일터에서 이제 월말을 보내면서 이제 영상을 올린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사실 눈과 귀를 닫는 그 시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, 딱히 뭐 추가로 할 얘기도 없긴 했습니다.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은 그 블로그 포스팅 4개를 통해서 제 생각들을 공유했고, 그런 과정에서 이제 초보분들을 위한 기술적 지표에 대한 그 시리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, 지난 마지막 영상의 제목이 그 HLB, 들려오는 소문, 뉴스, 공시로부터 눈과 귀를 막다였습니다. 왜 막았는지는 이제 해당 영상을 보시면 되고, 아무튼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일봉 240선을 한 방에 돌파하면서 반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날 밤에 급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저의 생각을 포스팅으로 남겼는데, 하락 전보다 이제 OBV를 더 높여놓은 부분에 집중을 했습니다. 사실 그 OBV 지표는 인기가 없는 그 차트 중에 하나인데, 저는 LB 분석을 위한 그 차트 세트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메인 지표 중 하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OBV가 뭔지 이제 강의하는 영상은 아니니까, OBV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본문에 이제 그 포스팅 링크를 통해서 블로그를 보시면 되는데, 막상 또 그 포스팅도 그 기초적인 설명을 써놓지는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 네이버에서 OBV를 검색하면 잘 정리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까요.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지루하고 그 따분한 그 완전 기초에 대한 부분은 그 다루고 싶지 않은 게, 어차피 그런 지루하고 따분한 과정을 겪지 않은 분들이나 그런 걸 싫어하는 분들은 제가 공유하는 그 저의 관점이나 생각이 안 맞으실 걸 알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최소한의 기초는 알고 있는 분들이나 스스로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들만 그 도움을 받으시라 하는 생각으로 실전 안에서의 그 초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 27일 그 반등 당시 LB의 OBV를 보니까 하한가를 맞기 전보다 위치를 높여놨더라고요. 제가 생각하는 OBV는 그 디테일한 부분은 볼 수 없지만, 대형 수급의 그 들락거림을 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OBV를 통해서 이제 627, 216, 517을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. 627 때는 그 급락 시 큰 변동이 없다가 급락 후 OBV가 급등을 했고요. 216 때는 그 급락과 동시에 OBV도 급락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 517 때는 627 때처럼 그 급락 시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, 하락 후에 이제 꾸준하게 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해당 내용을 그 아주 고전적이고 교과서적으로 단순하게 분석하면, 627 그 급락할 때는 대형 수급이 빠지지 않았다가 바닥에서 이제 대형 수급이 들어왔다고 볼 수 있고, 216 때는 그 대형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하락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고, 517은 급락 시 대형 수급이 빠지지 않았고 지금이 이제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, 아무튼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관점은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기본적 관점, 기술적 관점, 작전적 관점 중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각이고요. 이걸 다시 작전적 관점으로 전환시키면, 627 때는 그 자전거래로 물량을 받으면서 하락을 시켰다가 저가에서 이제 대량으로 매수를 한, 그러니까 이제 그 전통적인 개미털기와 매집이었다고 상상을 할 수 있고요. 216 때는 그 뉴스를 내고 그 실제로 하락시킬 목적으로 대형 매물을 쏟아냈다고 상상을 할 수 있는데, 대형 매물을 실제로 쏟아냈으니 뭐 자전은 아닐 수도 있겠으나, 이런 경우 그 어떤 이유로 그 아예 다른 주체로 물량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뭐 엑시트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이번 517은 그 627 때처럼 그 실제 대형 매물이 쏟아진 게 아니라 자전 매매라고 생각을 하는데, 627과 다른 점은 그 하락 후 그 대형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, 그 해석에 따라서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로 판단을 할 수도 있고, 하락 후에 이제 그래도 이제 수급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슬슬 상승 시동을 건다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.
물론 이제 최대한 더 정확한 이제 분석과 판단을 위해서는 OBV든 뭐든 그 지표 하나로만 결론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의 그 거래원들 세부 데이터는 물론 그 장외에서 이제 들락거린 외인 물량들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추가로 이제 분석하고 거기에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그 특정 이슈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 뭐 216 때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216 사태가 터지기 전 그 2월 1일 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날 개인들의 그 적지 않은 매물이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갔는데 그날 이제 골 때리는 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. 완전 초보분들을 위해서 첨언을 하자면 216 때는 그 바닥에서 그 OBV 이상 그 대형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특정 개인 집단들의 매도, 즉 어쩌면 그 216을 미리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의 엑시트일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특정 세력 또는 그 집단을 털기 위한 작업이었을 수도 있습니다. 아무튼 얘기가 좀 어려워진 것 같은데 다시 현재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잠깐 그 제 영상이나 그 블로그를 보고 OBV를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이 뭐 주봉이나 월봉 또는 그 장기일봉에 그 OBV를 올려놓고 보면 어느 한쪽으로 이제 계속 증가했거나 이제 감소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OBV가 이제 계속 증가만 했으니까 이건 뭐 무조건 좋은 종목이야라고 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OBV는 그렇게 장기 지표로 참고하면 딱히 도움이 안 되고 특정 구간별로 그 증가나 감소의 폭을 비교하면서 활용을 해야 분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진짜 다시 이제 LB의 현재로 돌아와서 주가는 이제 27일 241선 상승 돌파 이후 29일까지 적지 않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30일 장이 열리기 전 오전에 또 하나의 포스팅을 통해서 해당 주가 위치는 단기 기술적 관점으로 볼 때 중기 박스권 상단이고 주가를 횡보시키기가 좀 까다로운 그 위치라고 이제 생각을 공유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주가는 단기 하락을 시작했고요. 저는 이제 5월 31일까지의 하락을 보고 당시 이제 반등이 기술적 반등인지 뭐 진짜 수급에 의한 찐 반등인지 확정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이제 6월 2일 포스팅을 통해서 공유했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어떤 종목 안에는 주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사이드 세력들도 있고 기관의 그 단기 투자금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517처럼 그 급락을 한 종목들은 그 낙주 매매를 하는 그 프로 트레이더들도 있고요. 실제 그날 이제 뉴스를 보니까 뭐 교보증권 그 광클 팀이 들어왔다가 나간 소식도 있어서 이제 거래원 세부 정보를 봤더니 이제 명확하게 이틀에 걸쳐서 거래를 크게 했더라고요. 아무튼 그 사이드 세력이나 그 기관 단기 자금들이 이제 그때라도 이제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뭐 합법, 뭐 불법, 편법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적절히 섞어서 이제 작업 매매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바로 판단을 하지 않고 상황을 이제 지켜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. 어차피 뭐 저는 그 LB의 장기 투자가 메인이라 뭐 급할 것도 없었고요. 아무튼 LB는 6월 4일 그 화요일 241선을 지지하면서 6월 7일 그 지난 금요일까지 2차 반등을 했습니다. 그럼 이제 급락 후 반등이 단순한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수급에 의한 찐 반등인지 판단을 했을까요?